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인과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여 설득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오. 자, 이 항목이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근본에 좀 민원이 있죠. 그리고 인턴들은 보통 이제 건강검진, 동료 이런 전화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의사소통일 겁니다. 이러한 앞뒤 정황을 파악한 뒤에 저 자서 항목의 핵심 키워드를 파악한 뒤에 쓰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뭔가 하니 논리적으로 전달. 자, 여러분들 자서 항목을 보실 때에는 항상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꼭 10번씩 읽어보시고 파악을 하시면 되세요. 그런 말 있죠. 수능 출제자들의 의도만 파악하면 된다. 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술을 하시면 돼요. 자, 나의 논리를 쉽게 전달해야 된다는 건 알겠어. 근데 여기서 논리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막 나오는 게 아니야. 나만의 마구잡이 논리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논리로 다가서서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정말 다양한 충돌들이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좀 일상적으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 관점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팀 과제를 하다가 주제 선정에서 차이가 있었다. 아니면 주제를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아니면 바라보는 관점들이 달랐다.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어떤 팀 과제를 하셔도 기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체 활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뭐였습니까? 상대방이 걱정하는 분야를 이해하고 만족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1단계 행동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걱정하는 영역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걱정하는 분야에 대한 나의 적절한 대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 액션은 뭐예요? 대안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합의점을 끌어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도 써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한 가지 예시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해결 방법은 조금은 다릅니다. 첫 번째 설득 행동에서 보시면 기존 조직 내 규정이나 매뉴얼을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 팀을 혹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옵니다. 자료라는 건 뭡니까? 어떠한 팩트가 되겠죠. 야, 이 자료 봐봐. 내 말이 맞지?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3단계로는 그 자료들로 미팅을 가진 다음에 합의점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해결책이 약간은 다르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하든지 혹은 객관적인 자료를 증빙을 하여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착안해서 제가 직접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문장에 바로 여러분들이 취한 행동과 성과를 짤막하게 요약해서 두 가지식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상대방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여 설득했습니다. 라고 첫 문장에 딱 요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황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이제 어떠한 의견 차이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황에 대해서 많이 기술하실 필요는 없어요. 단 두 문장 혹은 길어야 세 문장까지만 작성을 해주시고 바로 액션으로 기술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 액션으로 우선 상대방의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자, 팀원은 재무적인 관점에서만 이를 해석하고 있음을 파악을 했습니다. 라고 했죠. 본인은 마케팅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했나 보네요.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행동으로 뭐가 나오죠? 팀원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소할 수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줍니다. 근데 그 대안이 팀원 관점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리고 그냥 설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 문장도 보시면 이를 좀 더 보충하고 있어요. 제가 제시하는 의견과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하여 성공했던 사례를 요약하고 단기적인 손해는 추후 고객 유입, 시장 선점 효과 등의 기대 효과로 몇 년 안에 손익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설득으로 재무적인 관점과 마케팅 관점 모두를 만족시키는 뭐뭐한 아이템으로 협의해서 뭐뭐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요약하여서 기술을 했습니다. 실제로 합의를 이루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자소를 쓰시는데 너무 갈등 상황이 생각이 나질 않는다. 실제로는 갈등 상황이 있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이제 자소서에서는 약간 각색을 해서
약간 화해 제스처로 설득을 했다라고 기술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지간하면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솔직 담백한 에피소드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은 이렇게 끝났고요. 자, 2번 넘어가죠. 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했으나 신속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했던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자,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뭔가요? 네, 바로 원인 파악과 대응입니다. 그냥 문제가 발생했네, 바로 해결해야지. 자, 이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나라고 원인을 꼭 탐색하려는 시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 뒤에 이게 원인이었구나, 이 원인에 맞게끔 해결책을 제시해야겠다, 이런 식의 순차적인 구조로 꼭 나오셔야 돼요. 자, 원인 파악과 대응,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서 작성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제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알 수 없는 고객 민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든지, 아니면 어떤 물건이 고장났다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외부 변수에 있어서도 본인이 어떤 식으로 원인을 탐색했으며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어떻게 강구했는지만 기술을 하시면 돼요. 어떤 에피소드를 기술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작성 방법 한 가지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고객이 민원을 받았다. 자, 이런 관점도 쓸 수도 있겠지만 다른 관점도 쓸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렸다든지, 갑자기 예산이 줄었다든지, 아니면 물건이 고장났다든지,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갑자기 겪어보지 못했던 외부 변수를 겪어서 내가 좀 당혹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어떤 경험을 기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단 원인 파악과 해결책 강구, 이 두 가지만 명확하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우선 갑작스럽게 고객이 불만을 제기를 했어요. 어떤 불만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문제 발생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을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인데, 자, 문제의 원인은 어떻게 파악을 할까요? 예를 들면 경험자라든지 상사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우리 팀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식의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서 원인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맞게끔 해결책을 강구해야겠죠. 팀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라면 팀 내부의 문제점의 이슈를 고치고 해결책을 강구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로 원인 탐색을 위해서 본인은 어떠한 방법을 취했는가. 자, 두 번째로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자, 세 번째로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은 어떤 것을 강구를 했는가. 자,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기술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해서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을 읽어보면 두 가지식으로 나타냈죠. 고객 민원의 원인은 업무 프로세스에서 파악을 하고 프로세스 개선 대안을 이루었다 라고 본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에 관해서 딱 간결하게 한 문장으로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정황이 나오는데, 정황 한번 읽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온 오프라인을 이제 동시에 운영하는 상점인데, 단골 고객이 온 거야. 인기 상품을 이제 본인이 예약을 걸었다고 하면서 이제 찾았는데, 아니, 온라인에서 이미 조기 품절이 돼버렸대. 이미 내가 예약을 걸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낸 거죠.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인 거지.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문단의 내용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액션들이 나옵니다. 이제 원인을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냐면, 이제 화가 난 고객을 진정시키면서 원인을 파악을 합니다. 일단 고객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고령층의 고객이 온라인 주문에 좀 익숙치 않다라는 문제점을 찾은 거죠. 그게 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뭐예요? 이 고객분이 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약이 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예약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 팀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인에 맞게끔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강구를 하죠. 자,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오프라인 예약제 시스템을 개선을 합니다. 온라인 시스템 상에 작성할 수 있도록 고객의 명부를 다시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님의 연세를 고려해서 최대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내서를 제작을 하고 매뉴얼도 드려요. 자, 유선상으로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면서 고객 만족을 이끌었다. 자, 이런 식으로 원인에 맞게끔 해결책이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액션을 기술을 하실 때에는 원인 파악, 어떻게 시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그 다음에 그 원인에 맞는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를 했는가. 자, 이 세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3번 항목에 대해서는 45GD.com에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공채가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힘을 내길 바라며 지금까지 45GD의 저서마와 노구맨이었습니다.